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K리그 최강팀을 갖다가 PL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K리그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류의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아니 왜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뭐 풋볼 매니저 같은 거 보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꼴등 팀을 K리그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K리그 1등 팀을 PL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참고로 광고는 아닌데 주문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우스개로 뭐 잉글랜드 4부 리그 팀이나 뭐 3부 리그 팀도 간혹 가다가 뭐 1부 리그 중상위권 팀들 잡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도 K리그 정도면은 뭐 잉글랜드 4부 리그 3부 리그보다 나을 건데 뭐 어떻게 좀 비벼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한 번쯤은 뭐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맨유를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는데, 근데 솔직히 프리미어리그를 K리그로 비비는 거는 뭐 자료 안 갖다 놔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막말로 어항에 있는 저 금붕어를 갖다가 바다에다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어가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바다보다는 좀 저수지? 2부 리그 정도? 약간 좀 비벼볼 만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K리그가 그렇게 수준이 낮냐라고 하면은 1년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우리나라 왔잖아요. K리그 올스타랑 붙었는데 이때 3대2로 우리가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경기를 보러 갔었거든요. 이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처음에는 표정이 되게 푸근했는데 자기들 이길 줄 알고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찐텐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 시즌 리그 3위였어요. 근데 그런 팀을 물론 올스타긴 하지만 그래도 잡아낸다? 그리고 감독의 찐텐을 유발을 했다? 그렇게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K리그 최상위 팀은 EFL 챔피언십 2부 리그 팀하고 비빌 수 있을까? 그리고 K리그는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비교해볼까 해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계에서 K리그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라이브 경기 및 평점 사이트인 라이브스코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옵타랑 기브미 스포츠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탑 30 리그를 이렇게 순위권화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등이 프리미어리그, 2등 분데스리가, 세리에, 라리가, 리그왕 이렇게 나와있죠. 보시면 5대 리그 다음 6위에 EFL 챔피언십이 선정되어 있다. 여기 있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리그나 포르투갈 리그나 벨기에 리그, 브라질 리그 뭐 이런 리그들보다도 리그왕 바로 밑에 6등에 있다. 그리고 K리그의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J리그 바로 밑에 있는데요. 26위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위 차이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20계단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시면은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죠. 바로 밑에 사우디 리그가 있고요. 자, 해당 순위의 경우 경기력, 리그 규모, 자본력, 팬층, 뭐 대륙간 대항전과 같은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요. 라이브스코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K리그의 경우 20등 초중반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 이 전 세계 리그 순위 중에서 실제로 대한민국 피파 랭킹이 또 20위 초반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뭐 얼추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체 연봉부터 보겠습니다. K리그 전체 연봉. 이거 참고로 K리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K리그 1 팀 전체 총 지출의 경우 약 1,4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다. 2023년에는 1,278억 정도로 대략 1,000억 초중반의 금액이 발생을 한다. 이 12팀에서 대략 1,000억 초중반의 금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총 지출이. 그리고 1인당 이 K리그 평균 연봉의 경우에는 3억가량이고요. 2024년 리그원 우승팀인 울산의 경우에는 총 지출액은 209억이었고 인당 평균 연봉은 6.1억이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또한 강등권이자 가장 낮은 연봉을 기록한 것이 대구FC였는데 대구FC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약 1.78억이었다. 의외로 K리그 원치고는 연봉이 좀 낮죠. 저 이거 보고 조금 놀랬어요. 이거밖에 안 되나? 또한 대구의 경우 총 지출액은 79억이었다. 자, 그렇다면 EFL 팀, 2부 리그 팀의 전체 연봉은 어떻냐? 참고로 지금이 24-25 시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 촬영하는 기점으로는 아직 시즌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시즌인 23-24 시즌 자료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레스터 시티와 사우스햄튼, 리즈 같은 이런 1부 리그급 스쿼드와 연봉을 가진 팀들은 제외했습니다. 왜냐, 이런 팀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 지원금을 받는 팀들이기도 하고 애초에 K리그랑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팀을 같이 비교하면 답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축구 매체 스포츠 바이블에 따르면 일반적인 2부 리그 축구 클럽들의 연봉 총액의 평균은 대략
210억이다. 아까 K리그 우승팀인 울산이 총 지출액이 209억이었잖아요. 근데 2부 리그 축구 클럽들의 연봉 총액의 평균이 대략 210억이다. 참고로 레스터, 사우스햄튼, 리즈 유나이티드 빼고. 왜 뺐냐? 레스터 1108억, 사우스햄튼 900억, 리즈 756억. 왜 뺀지 아시겠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리그 1 전체 팀 총 지출만 14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당시 2부 리그였던 사우스햄튼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를 합친 총 지출이 K리그 1 전체 총 지출보다도 많다. 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EFL이 왜 6등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강등 상팀의 경우 여기 세 팀 보이시죠? 버밍엄, 허더즈필드, 로더햄. 버밍엄 시티는 232억의 총 지출이었고요. 허더즈필드는 163억. 로더럼의 경우 117억이었다. 아니 강등권인 버밍엄 시티의 연봉 총액이 울산보다 더 높다. 물론 버밍엄 시티가 되게 큰 규모의 클럽인 거는 맞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죠. 그리고 가장 낮은 총 지출을 기록한 팀은 플리머스 아가일이라는 팀이었는데 이 팀이에요. 이 팀인데 106억이었습니다. 106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보다는 높죠. 대구가 79억이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팀 연봉 총액과 성적이 정비라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참고로 작년에 이제 승격을 해가지고 지금 1부 리그에 있는 입스위치 타운 있죠. 이 입스위치 타운 정도가 예외인데 입스위치 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랑 비슷하죠. 근데 승격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봉을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의 인당 평균 연봉은 약 11억이다. K리그는 아까 얼마였죠? 3억이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하위 8팀의 평균 연봉의 경우에는 5.8억이었다. 참고로 꼴찌인 플리머스 아가일의 경우 3.8억이다. 즉 K리그1의 평균 연봉이 EFL 꼴등팀의 평균 연봉보다 낮다. 웃기죠? 또한 울산현대의 경우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는 썬더랜드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평균 연봉이 6.1억이었잖아요. 썬더랜드 정도와 비슷하다. 자금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K리그 1등팀이라고 하더라도 챔피언십의 중위권 내지 중하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팀 내 자본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퍼 마크트에 따르면은 레스터, 사우스햄튼, 리즈와 같은 강팀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2부 리그 팀들의 총 매출은 446억 정도였다. 근데 울산의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약 3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의 총 매출을 대략 350억 정도라고 우리가 잡았을 때 울산과 비슷하거나 또는 울산보다 적은 매출을 기록한 구단은 2부 리그 팀 중에서는 단 4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이 리그의 규모 그리고 연봉을 얼마를 주느냐 이 점만 가지고 K리그와 2부 리그를 비교를 하게 된다면 K리그가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즉 2부 리그의 타 팀들에 비해서 이 선수를 영입할 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인당 연봉을 봤을 때 K리그 1등은 울산현대가 작년 챔피언십 20등인 썬더랜드와 비슷하고 총 지출의 경우에는 K리그 1등인 울산현대가 2부 리그 팀의 평균과 비슷하다. 참고로 1부 리그급 팀들과 강등 지원금을 받는 팀들은 빼고 봤을 때도 이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돈으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실력은 어떻냐? K리그 팀과 챔피언십 팀들의 경우 친선전을 제외하고 맞붙을 기회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 대륙이 다르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친선전도 서로가 아다리가 맞아야지 친선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친선전 기록도 거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이 더 잘하고 뭐 이런 것들 리그 간의 순수 수준차로만 비교를 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리그가 친선전에서 뭐 이긴 적은 있어요. 이긴 적은 있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 봐야 그것도 한 판 정도고 그리고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둘 다 뛴 선수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챔피언십 출신이자 전 경남FC 선수인 조던 머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저 이 선수 사인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 하면 K리그는 챔피언십과 닮았다. 닮은 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 닮았냐? 태클이 많고 거칠다.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요한다. 참고로 이 조던 머치의 경우에는요 레딩 임대 시절의 주전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브 자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남FC로 왔단 말이에요. 당시 경남FC가 1부 리그였어요. 근데 경남 오자마자 바로 닭주전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었고요. 또한 이 바로우 웬만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K리그 안 보시더라도 EFL 레딩 출신인 바로우의 경우에는 전북에 오자마자 주전이 됐고
플러스 바로 맹활약을 했었다. 참고로 당시 전북은 리그 1등 팀이었는데 그냥 레이딩 출신이었을 뿐인데 물론 잘한 적도 있었지만 전북 오자마자 닭주전에 맹활약까지 펼쳤다.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어느 정도 급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1부 리그에 오면은 일단 주전은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주전으로 쓰기 위해서 챔피언십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K리그와 챔피언십의 수준차, 현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는 현재 한 명입니다. 누구냐? 광주FC의 아산이라는 선수죠. 물론 국대 출신으로 따지면 더 있어요. 출신으로 따지면 더 있는데 지금 현재 국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차출되고 있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리그에서 준수하게 활약했던 국대 선수들의 경우 이 대안이라든지 지금의 아산이라든지 이 동유럽권 알바니아나 뭐 몬테네그로 뭐 조지아 뭐 이런 팀들 있죠. 이런 팀 정도의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국가들의 경우 피파 랭킹이 대략 62에서 72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대에서 선발로 기용되면서 K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그 국대 수준이 피파 랭킹 62에서 72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EFL의 경우 국가대표팀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선수에게도 상위 리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EFL을 아무래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 있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뭐 연봉이 더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모로 경쟁력에서 좀 달린다는 것이죠. 또한 K리그의 경우 브라질 용병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선수들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25년 외국인 선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브라질이에요. 전부 브라질. K리그 오는 브라질 용병들이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요,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 리그를 많이 진출을 해요. 왜냐하면 둘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투갈 2부에서는 주전을 차지해가지고 활약을 펼칠 정도 급의 선수들인데 1부 리그로 막상 가기에는 애매한 선수들, 1부 리그로 가면은 이 서브가 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K리그로 옵니다. 또는 브라질 리그에서 기회를 못 잡은 케이스들, 이런 선수들이 어디 가면 내가 좀 주전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좀 괜찮은 나라 어디 있을까 하고 살펴보다가 정하는 팀이 K리그예요.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아까 울산현대하고 이 썬더랜드하고 인당 연봉 비슷한 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썬더랜드에서 국대로 차출되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몇몇이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자, 다니엘 발라드, 북아일랜드예요. 북아일랜드의 주전 수비입니다. 자, 앨런 브라운, 아일랜드의 주전 미드필더, 크리스 메팜, 웨일즈의 주전 수비. 물론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아일랜드는 또 영국이랑 가까워가지고 여기 국대 선수들이 2부 리그로 또 많이 오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시면은 코스타리카 대표팀 소집되는 주이슨 베넷이라든지 세르비아 대표팀에 소집되는 밀란 알렉시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썬더랜드만 놓고 봐도 이렇다는 겁니다. 즉 웨일즈,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국대 플러스 피파 랭킹 50위권 대표팀의 소집 자원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럼 K리그는 어떻냐? 최근 K리그 팀의 한국 국대 소집의 경우 키퍼를 제외하고 한 팀에 많아야 한 명 정도 소집된다. 대부분은 다 해외파 출신이다. 보시면 양민혁 퀸즈파크 레인저스, 토트넘, 버밍엄, 아라인, 스토크시티 다 해외파예요. 해외파가 아닌 선수들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건데, 참고로 김천 상무 제외하고는 K리그 중에서 겹치는 클럽도 거의 없어요. 이처럼 한국의 피파 랭킹 20위 초반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K리그 상위권 팀이라고 하더라도 소집 자체는 한두 명 꼴이다. 즉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을 때 해외파 선수가 없는 포지션에 한해서 선발 출전되고 있다. 국내 리그 버프를 받았음에도 이 정도다. 자, 그럼 썬더랜드도 봤으니까 울산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5명 정도를 간추려 왔는데, 참고로 이청용 선수는 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자, 정우영 선수가 있죠. 큰 정우영. 자, 대한민국 주전 미드필더 출신. 자, 엄원상 소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클래스는 가지고 있죠. 조현우 대한민국 주전 골키퍼, 김영권 대한민국 주전 센터백 출신,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는 다리안 보야니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일단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국적을 포기하고 보스니아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스니아 팀에서 소집을 할 만한 클래스의 선수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있어요. 즉 국대 출신 선수들 플러스 동구권 유럽 선발 선수들, 보스니아도 동구권이죠, 플러스 포르투갈 2부 리그 실력의 브라질 용병들 정도가 이 K리그 상위권 팀들을 구성하는 선수들이다. 자, 그래서 리그 자체의 규모로만 따지면은 일단 비교 불가급이다. 규모로만 따지면. 그리고 K리그 1등 팀인 울산에 한해서 EFL 상위권 팀과의 비교는 일단 불가능하다. 여기는 안 된다.
2부 리그 중위권 정도는 안착 가능할 듯. 울산에 한해서는 울산 정도는 돼야 2부 리그 중위권 정도는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챔피언십 상위권 팀의 경우 프리미어리그 강등 팀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강등 지원금이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쿼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팀이랑은 일단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만약 울산이 EFL에 합류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더 많은 유럽 선수들이 찾아올 가능성은 있겠죠. 플러스 운 좋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 찍먹이라도 한번 해봤을 경우 강등이 당하더라도 강등 지원금을 통해서 지금의 울산보다는 더더욱 선수 보강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참고로 2부 리그 강등 지원금의 경우에는 연간 109억씩 2년씩 지급을 하니까 강등을 당해도 200억은 받는 거예요. 울산이 1년 동안 쓰는 비용이 200억인데 강등 지원금만 200억인 겁니다. 느낌이 팍 오시죠? 그래서 챔피언십 상위권 팀이랑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금액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자, 좋아. 그럼 2부 리그랑 비교한 건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심연으로 K리그랑 잉글랜드 리그 1이랑은 어떨까? 참고로 리그 1은 3부 리그입니다. 3부 리그. 잉글랜드 3부 리그 정도면 그래도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자, 트랜스퍼 마케트에 따르면 2324 시즌 기준으로 리그 1 구단들의 총 지출액의 경우 대략 2천억이었습니다. 뭐야? K리그가 1000억 초중반 아니었어? 자, 근데 K리그 팀은 12팀이고 리그 1 팀은 24팀이에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각 리그 구단 평균 지출액의 경우에는 K리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또 팀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관중수의 경우 K리그와 이 리그 1 모두 평균 1만여 명이다. 근데 이거는 워낙에 잉글랜드가 축구에 미쳐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관중수만 비교해보면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연봉 평균의 경우 전 이거 조사하면서 조금 놀랐는데 잉글랜드 3부 리그의 평균 연봉이 K리그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은 전 굉장히 좀 놀랐어요. 아무리 3부 리그라도 그래도 돈을 꽤 받기는 받는구나. 대빵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현 K리그 최대 연봉의 선수는 링가드입니다. 이 링가드의 경우에는 주급이 현재 3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현 리그 1 최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벤 데이비스라는 선수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가 아니에요. 백승호 선수랑 동료입니다. 버밍엄 시티 소속인데요. 이 선수의 경우에는 주급이 3,783만 원입니다. 더 높아요, 더 높아.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링가드 왜 K리그로 왔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영국에 있어도 아무리 3부 리그에 있어도 적어도 이 벤 데이비스라는 사람보다는 연봉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왜 왔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튼 관중수와 구단 평균 규모는 서로 비슷하다. 다만 울산의 경우 리그 1 구단들의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3부 리그랑 비교했을 때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 즉 울산을 비롯한 K리그 상위권 팀들의 경우에는 2부 리그, 이 상위권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 싹 다는 그냥 3부 리그 정도와 실력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그 1도 팀 나름입니다. 지금 3부 리그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팀이 버밍엄 시티죠. 이 버밍엄 시티에서 국대로 차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들의 지금 항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비엘리크, 폴란드 주전 미드필더, 백승호, 대한민국 국대 차출, 다이크스, 스코틀랜드 국대 차출, 그랜트 헨리, 스코틀랜드 국대 차출, 삼프스테드, 아이슬란드 주전 수비수. 물론 3부 리그에서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지금 씹어먹고 있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은 그걸 감안해도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 자체가 얼마나 이 엑기스 리그인 건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리그의 수준 정리를 해서 보면 어떠냐? 규모로만 봤을 때는 울산현대의 경우 2부 리그 팀들보다는 작거나 같은 면이 좀 있다. 물론 뭐 리즈 유나이티드 이런 거 빼고요. 그리고 3부 리그 팀보다는 규모적인 부분에서는 압승이다. 다만 K리그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규모로 봤을 땐 3부 리그와 거의 비슷하다. 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수준의 경우 울산 및 상위권 K리그 팀들의 경우 2부 리그 중위권 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K리그 중위권 또는 하위권 팀들의 경우에는 3부 리그의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챔피언십이라 하더라도 상위 팀들은 K리그의 어떤 팀이든 비비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잉글랜드 팀들이랑 비교하는 거는 이쯤 하고 K리그가 그럼 유럽의 어떤 리그랑 좀 비슷할까 수준적으로 아니면 규모적으로. 자, 그래서 한번 다 좀 털어봤거든요. 일단 서로 맞붙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비교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 K리그와 가장 유사한 수준의 유럽 리그 팀이 어느 팀이냐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정도가 K리그가 좀 유사했다. 그래? 한번 볼까요? 오스트리아 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의 경우 2.6억입니다. K리그가 3억이었죠. 비슷하죠. 또한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 연봉 수령자의 경우 14억 정도를 수령받고 있어요. 링가드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리그의 최고팀 중 하나인 레드불 잘츠부르크, 황희찬 선수 뛰었었잖아요. 이 팀의 경우 연간 총 지출액이 대략 200억 원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울산현대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리그의 하위 팀들의 평균 연봉 역시 K리그의 하위 팀이었던 대구FC와 비슷했다. 그래서 규모적인 부분에서 그나마 K리그랑 비슷한 팀을 찾다 보니까 나온 팀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였어요. 참고로 이거는 잘츠부르크 선수들 중에서 국대로 차출되고 있는 선수들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울산이랑 비교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잘츠부르크를 제외한 클럽들 선수들의 국대 차출 국가 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랑 울산이랑 놓고 봤을 때는 잘츠부르크가 조금 더 높아요, 클래스 자체는. 그치만은 리그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다가 K리그로 온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빈트 비울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빈에서 주전으로 잘 활약을 하다가 울산현대로 넘어와서 또 주전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거든요. K리그 베스트 11에도 올랐던 전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리그가 좀 더 높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선수 자체만 놓고 오스트리아 리그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규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요, 1등, 2등이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에 진출을 하거든요. 본선이 아니라. 만약에 K리그가 지금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출전 자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딱 적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산이 K리그에서 1등을 했어. 그러면 울산이 바로 본선에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놓고 봤을 때 좀 비슷하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둘을 완전히 순수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서로 붙어봤어야지 평가가 가능한 거라서. 자, 마무리는 이재성 선수의 이 코멘트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리그에서 뛰다가 분데스리가 2부 리그로 진출했던 선수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원래 뛰었던 전북이 독일 프로축구에 참가를 한다면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재성 선수가 그냥 내 나름의 상상을 해보자면 초반에는 우리 전북이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리그 팀들이 적응을 하게 되면은 힘들어질 것 같다. 처음에는 전북 현대라는 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술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전북이 어느 정도 클래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을 토대로 치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 되면서 파해법이 생기면은 조금씩 힘들어질 것 같다, 이 말이죠. 전술적으로 독일 팀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대응을 잘 한다. 전북이 온다면 꾸준히 잘하긴 힘들 것 같다. 또 피지컬적으로도 독일 선수들이 좋다. 자, 그렇다면 전북은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상위권 전력이지만 아주 강하진 않다라는 것이냐? 이재성 선수가 답변을 하길,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다. 원정거리 얘기는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둘 다 뛰어본 이재성 선수의 말에 빌리면은 울산현대든 전북현대든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상위권 팀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씹어먹을 정도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승격은 해볼 수 있는 건가? 되게 재밌는 주제이긴 한데, 사실 K리그랑 유럽의 어떤 리그랑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맞붙여서 순수 실력으로 평가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둘이 많이 붙어봐야 알지, 프리시즌 한 경기 치러가지고 어디 가도 우월하구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규모적인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규모 비교하고 두 리그에서 뛰어봤던 선수들, K리그에서 뛰어본 선수가 다른 데로 갔을 때 화력이 어떤지, 다른 데서 활약했던 선수가 K리그로 와보니까 화력이 어떤지, 요 정도로밖에 비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정보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해보는 좀 시간 가져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컨텐츠였지 않나. 예.